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본건은 거제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바보처럼 전세권 행사 2탄. 2탄은 임차권도 실패하였고 전세권도 실패하였습니다. 1탄 요약 정리 후 2탄 진행하겠습니다. 소멸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이 7개만이 소멸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좌측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등재되어 있던 갑부에 등재되어 있던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였거나 경매 신청을 하였을 때 비로소 소멸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세권자는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전세권을 소멸기준 권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자 이 씨는 유불리 계산 없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소멸기준 권리가 됐고 소멸기준 권리는 다 받든 못 받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자 이 씨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다면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 때문에 낙찰자에게 부족 금액은 인수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경매 신청하여서 전세권을 소멸시켰습니다. 만일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압류가 소멸기준 권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압류가 소멸기준 권리일지에 누군가가 낙찰받았다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가 없었더라도 이 전세금은 온전히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낙찰자 박 씨에게 큰 수익을 남긴 사건입니다. 2탄 보겠습니다. 2탄은 임차권을 실패했습니다. 왜?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거래가가 1억 1,100만원, 거래가가 2,100만원, 2010년 들어온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으로 8,600만원. 그렇다면 실채권은 7,170만원 정도일 거다. 왜? 실채권에 20% 업시키는 게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니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2015년도에 6천만원. 그렇다면은 채권 최고액도 아니고 실채권 더하기 임차보증금 이 두 개만 합하더라도 1억 3,170만원. 거래가는 2013년 거래가는 1억 1,000만원. 더더욱 4,700만원에도 낙찰받을 사람이 없어서 3월 25일 3,290여만원의 경매가 진행된 이 물건을 소유자 박 씨가
3천만 원째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해결할 것 같다? 아닐 겁니다. 배째라 만세 부를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경매로 진행된 것입니다. 임차권 실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권, 임차인 이 씨의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 씨의 전세금 6천만 원, 임차 보증금 6천만 원, 전세금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임차인 이 씨가 이런 집이 좀 불안하여서 6천만 원 갖고 전세권 설정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더욱더 이 전세권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최소한 보장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은 실패됐습니다. 왜? 최소한 보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임차 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만일 임차인 이 씨가 임차 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하지 않고 4천만 원으로 하였다면 전세금을 6천만 원으로 하지 않고 2천만 원으로 하였다면 6천만 원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소액 최우선으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톱5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준 시점이 뭐냐? 등기부에 근저당이 최초로 등재된 연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 근저당이 들어온 연월일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등기부가 있습니다. 압류, 근저당, 가압류. 이 근저당 들어온 날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등기부를 보니까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매가 진행되더라. 그렇다면 근저당이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은 이 기준 시점이 무엇이 되냐? 그랬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등기부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압류,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온 연월일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본건은 근저당이 들어온 날짜가 2010년 9월 30일입니다. 2010년 9월 30일이라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일찍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어?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의 범위 4천만 원 이하라면은 1,400만 원까지는 조세 채권보다도 먼저 배당하겠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소액 최우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확보된다.
그거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 비용은 항상 영순입니다. 그럼 어떤 영순이냐? 예를 들어서 3,292만 8천원에 누군가가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이 낙찰 금액에서 경매 신청 비용을 뺍니다. 빼면 남는 금액이 실제 배당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배당할까? 낙찰 금액에서 경매 신청 비용을 빼고 그 남는 금액이 실제 배당할 금액입니다. 그럼 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무조건 소액 임차인에게, 소액 최우선자에게 다 배당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의 50%, 실제 배당할 금액 나누기 50%, 그 금액이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할, 최우선적으로 배당할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 봤습니다. 1,400만 원.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하고 전세금을 2천만 원으로 하였다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받아서 길거리로 나앉지는 않았을까? 이래서 이런 금액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지금 오늘이 3월 28일입니다. 본건의 다음 경매일은 3월 25일. 최저가는 3,292만 8천원. 이 금액에 낙찰 받아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이 씨의 완강한 저항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러한 물건이 나왔을 적에 낙찰자를 괴롭히는, 인수당해야 되는 일 없다, 안전하다, 입찰하셔도 됩니다. 임차인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런 임차보증금, 이런 전세권 설정해서 길거리로 나앉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pare to die.